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논한마 이현우입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죠. 테러를 당한 리포터 주한미 대사 테러 이후에 올린 내용입니다. 나는 잘 있고 상태도 좋다. 수술 이후의 상황인데요. 나의 가족들 아내 로빈, 아들 세준, 애완경까지 여러분의 응원. 여러분은 우리 한국인입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같이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에 네티즌들,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대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피켓에 실었고, 이 그림을 오늘 아침 리포터 대사에게 정 총장님, 연세대학교 총장께서 전해드렸더니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비극적 테러 사건이지만 이 사건 이후에 감동도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라는 리포터 미 대사의 말에 오히려 한국 국민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리포터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리포터 대사를 통해 화해와 감사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 나대로 선생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네컷 시사 하나로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컷 만화 보시기 전에 먼저 김기종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갔죠? 네, 그 4시 반에 일정이 잡혀 있고요. 예. 방금 전 아마 그 법원에 도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그 경찰서 나서면서도 역시 취재진이 몰려서 좀 질문을 했는데, 뭐 질문의 요지는 일단 그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과연 이런 배후 세력이 있느냐, 혹은 예. 북한에 갔다 온 경험 등 이런 거를 물었었는데 일단 모두 다 부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신이 계속 하는 말은 몸이 아프다. 라고 하면 예. 사실 몸 상태에 대한 얘기만 이제 주로 하고 법원으로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북한에 갔다 온 기록이 남아있고, 분명히 갔다 왔는데, 나 북한 안 갔다 왔다. 그리고 아프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양심수 행세를 하는데, 갔다 온 기록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예. 갔다 왔다고. 예.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예. 조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아니, 자료가 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 자료가 있는데. 그럼 누군가가 거짓말로 가짜 이래로 그거는 아닐까 말이죠. 그래서 뭔가 본인이 좀 온전한 상태가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본인의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요.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이 예. 뭔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 연출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신질환을 가장했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경찰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나름 또 이제 그 조사 과정에 대해서 자신이 요구할 거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찰에 체포가 되고 나서 이제 어제 오후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예. 이제 그 김기종 씨가 이제 자신의 변호사가 올 때까지 이제 자신 치료를 받아야 되고, 변호사가 온 이후에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분명 요구를 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아니, 보이고 변호사는 있거든요. 국선 변호인입니까? 아니면 누구 변호사가 있습니까? 아, 국선 변호인은 아니고 이제 그 원래 김기종 씨와 함께 좀 인연이 있었던 그 변호사인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계속 있고 지금도 아마 법원에 같이 아마 그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죠. 아니, 근데 갔다 왔지만 갔다 오지 않았다고 약간 정신이 있는 이상 행세를 하는 듯이 보이는 것도 그런데,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국가보안법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 할 때는 자기 주장, 평소 주장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만약에 하다 칩시다. 항상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온전하다가 또 하는 순간에 또 돌발돼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면 국가보안법도 혹시 이 문제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평양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개성에 6차례 7차례 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성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혹시 그게 드러나면 진짜 국가보안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오늘 조한신문에 나오는 그 김기종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독도에 빠져 있고 시민운동 방법이 너무 거칠고 튀는 행동을 많이 하고 정신적으로 뭐 후유증이랄까 그런 게 있는 분이고, 예. 폭력 전과도 있고 분신도 하고 또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뭐 개량 한 번만 있고 등등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온전한 정신 상태인 건 분명히 또 아니랄 수도 들어요.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상인의 범주보다는 좀 오버한 액션이 많은 사람인 건 맞죠. 그러니까 뭐 민족주의자라고 표현한 건 좀 과하다 저는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소영웅주의자, 극단주의자 뭐 이런 정도로 예, 하고 싶습니다만은 한번 우리 나자리 선생님 그려오신 예. 댓글만 한번 그렇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예, 어제하고 오늘 뭐 정말 계속 전 뉴스 시간을 다 할애해도 시원찮을 우리 리포트 대사의 피습 사건인데요. 예. 그래서 첫 그림은 예,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예, 한국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 보여주신 트위터에 나오는 같이 갑시다 하는 예. 한 걸로 썼습니다. 다음 그림. 다음 이름은 그다음에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니까 리포터니까 리를 저는 한국의 이시로 해가지고 예. 예, 그래 하고 그러니까 예. 이게 옛날에 히딩크 신드롬 때 상암 희씨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이제 상암이 씨도 있고 리퍼트 이씨. 리 씨는 지금 뭐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리승만이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세준이라고 또 지었기 예. 때문에 예, 세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예, 그랬더니 저 멀리서 그대 앞에만 서면 하면서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노래가 들려오고 예, 우리 마지막 장면은 중간 수사 결과를 잠시 보고 예.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김기종 종로 경찰서장이 미 대사 비습 사건 관련 중간 수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세부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압수물 및 통화 내역, 계좌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입니다.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오늘 새벽 4시 40분부터 오후 1시 25분까지 김기종의 주거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PC 본체, 하드디스크, USB, 다량의 플로피 디스크, 민화엽 초대장 등 총 219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디지털 증거물은 서울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서적과 문건은 수사본부에서 면밀히 분석 중입니다. 압수한 서적 가운데 일부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을 발견하여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분석과 관련해서 어제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김기종의 스마트폰은 2014년 중순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메시지, 이메일 등을 삭제된 기록까지 모두 복구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이메일 계정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통화 내용 및 계좌 분석과 관련 오늘 통신사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김기종의 휴대폰 통화 내역과 금융계좌 관련 자료를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영장과 관련 오늘 오전 9시경 김기종에 대한 살인미수,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오후 4시 30분경부터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구속 전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본부에서는 검찰의 특별수사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 공범 및 배후 세력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해방수사 결과 일부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저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충분히 이적성 있는 소재를 갖고 있고 뭔가 사전 모의를 했던 정황들이 저기 있다고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경찰 조사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범행에 대한 배후 수사를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시 이렇게 조사를 했었거든요. 일단 그 배후와 관련돼서는 일단 그 범인 그 김미종 씨 같은 경우는 단독 범행이다. 배후 같은 건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알려졌고요. 이 살해 의도와 관련해서 칼에 대한 그런 질문들, 사용한 흉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제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1, 2년 전에 그 길을 가다가 산 한 1,000원짜리 되는 그런 흉기였고, 그 다음에 그 같이 발견된 커터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선전물 같은 걸 안아줄 때 이렇게 잘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걸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분석된 결과가 나오면 속보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나도래 선생님, 네컷 만화. 첫 예, 다시 한번 그래서- 보자면 죽을 고비 넘기고도 같이 가자 한국 사랑을 했고 아들은 이퍼트의 아들 세준이었고 다친 상황이 병상에 있는데 그대 앞에면서 노래가 나옵니다. 예. 마지막 그림은 저희가 한번 떼 보겠습니다. 예,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는 그 대중가요가 있는데요. 그 작아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국회입니다. 국회. 이 사람들이 지금 제2속만 챙기고 그 김영란법을 정말 엉망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예. 나서 지금 벌써 어젠가는 변협에서 벌써 헌재 지금 헌소 청구를 했고요. 어떻게 예. 나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외국의 그 리포트 대사가 이렇게 그 목숨을 건 잘못하면 숨질 뻔했는 상황에서도 깨어나서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고 국민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던지는데 한국에 그래도 참 선량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제2속만 챙기고 내년 선거 때까지는 후원회도 할 수 있고 출판기념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법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많은 게 대인배 리포트, 대인배가 리포트면 국회는 소인배들이 모인 집단이다라는 어떤 풍자를 해주신 것 같은데 리포트의 한국사랑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대사가 테러 이후에 지금까지 보였던 언급이라든가 트위트라든가 행적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는 그런 느낌이 역시 있습니다. 역시 큰 정치인이었습니다. 예, 큰 정치인이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나이는 특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고 예. 사실 폭력 테러를 당한 것 아닙니까? 본인 예,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저는 같이 갑시다 그런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일심동행 이런 말을 예. 굉장히 좋아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예. 그걸 직접 한국말을 써가지고 같이 예, 갑시다. 저 마이클 리포트고 네, 있죠? 저 트윗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에는 영어로 써고 난 다음에 저 있네요. 예, 같이 갑시다. 영어로 써고 난 예. 다음에 최대한 빨리 회복하겠다 하면서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예. 좀 괜찮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한 그 문화라든지 음식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또 오바마 참모로서 정말로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는 모습은 뭐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는 박수를 보낼만 한데 방금 우리 이용호 선생님 조금 그 팩트와 관련해서 후원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요. 할 수 없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뭐 예. 등등 관련해서 예. 조금 팩트가 좀 네네. 근데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대사가 굉장히 의연하고 대인배처럼 행동한 건 사실인데 이게 신드롬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들이 사랑한다,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감정까지 움직인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일단 그런 그 테러를 당하고 나서도요, 굉장히 의연하게 행동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민들이 과연 한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그 우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을 보고 한국민들이 테러를 예. 당한 그 리포트 대사를 좀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사실은 이제 테러를 당했지만 미국민들이 한국민들을 보는 그런 예. 관점도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기 이제 나와 있는 거 보면 죽을 고비 넘기고도 한국 사랑하는 모습에 우리 네티즌들이 부디 치료 잘 받으라, 훌훌 틀어버리라.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국인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리포트 대사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대표적인 지한파였고요. 대사로 지명되고 와서는 친한파.
예. 한국을 그야말로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진솔하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에 혼자서 산책하기도 하고 국제시장도 보고 꽃분이라도 같이 가고 뭐 이런 예. 모습들이 사실은 한국민들을 그 문화, 예. 음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랑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희가 그런 국제시장입니다. 모습을 좀 예, 보여줬다는 것이 예. 한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런 그래서 생각이 할 수가 있지만은 저 마음 안에는 그러니까 한국에 온 대사로서 정말로 한국 문화를 한국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의 진정성이 보이잖아요. 예. 저기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같이 갑시다인데 같이 갑시다라는 말을 한 분이 원적 한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바마. 예. 누군지 아시죠? 예, 네. 보시죠. 예. 내용은 같이 갑시다. 예.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That's what we're about. 예, 저 내용이 같이 갑시다라는 것이 동맹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이 예. 민주주의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갑시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볼고 미국도 그렇게 볼 텐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서 같이 가자는 얘기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말 못지않게 같이 가자는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테러를 당한 입장에서도 그 말을 하니까 더 감동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걱정이 크게 안 됩니다. 지금 하나 더 보실 게 전직 미국 대사들이 대사의 위치, 한국에서의 입장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전직 미국 대사들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게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미 당국 간의 어떤 한미 동맹 문제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 측면이에요. 왜냐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수습을 하고 또 한국민들이 대사에 대한 사랑 표시도 하고 이런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그런 사건을 보고 미국민들이 CNN을 비롯한 외신 보도를 보고 예. 과연 혈맹 우방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백주 대낮에 예. 사실은 대사가 피습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미국민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느냐. 바로 저기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그렇습니다. 철수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예. 우리나라의 외교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워싱턴 있는- 정가에서도 지금 일본하고 한국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최근에 수사인 가갖고 지금까지는 의회 연설 한 적이 없는데 예. 의회 연설까지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워싱턴 정가에서 외교적 노력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측면하고 미국민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전까지 화면에 보면 전 주한미 대사들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괜찮다.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인은 정신 이상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 반응은 안 그렇습니다. 특히 외신들의 반응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은 미국이 통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일부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북한 선전선동 조직의 견해와 같다.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 South Korean that wants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and sees the American ambassador as a symbol perhaps holding that back. He also voiced anger at the large US military presence in Korea. American troops and South Korean troops have just started a joint exercise. 외신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외신의 시각을 보면 뭔가 한국인들이 반미를 하는 것 같다.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를 이 언론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그런 의견이 그 사회에 주로 메인스트림을 형성하고 있느냐가 핵심이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공산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일본의 큰 사회 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극히 일부를 그 사회의 평균 이상으로 봐버리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 말씀이 맞는데 네. 우리가 외신에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외신들에 대해서 이 테러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뭔가 의혹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설명을 한다고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저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서 뭐 저런 시각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 사건 같은 경우 우리한테는 상당히 상처가 되는 거죠. 예. 감사할 문제죠.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미국은 없습니까? 미국에서는 테러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미국이 무슨 테러에 무슨 지상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그 있을 수 있는 것을
국가가 또는 사회가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 나라의 성숙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또 핵심이지. 그런 사건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문제는 이제 이게 미국 대사를 피습하는 사건이 나오면서 그 외신들이 이렇게 본다는 건데, 이 사건이 없었으면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정부가 이런 사건이 날 정도로 한국 사회가 이런가에 대해서는 외신들은 충분히 그렇게 그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워싱턴 포스트나 그 미국의 언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그 때를 만난 언론이 일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같은 데는 그냥 완전히 그 한미 동맹이 완전히 금이 가고 그냥 깨질 상황이 됐다. 쉽게 자기네들한테 기회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논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 외신들의 반응 때문에 오히려 이 리포터 대사가 남겼다 그러면 같이 갑시다 이런 멘트들이 오히려 그런 외신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우려들을 좀 이렇게 종식시키고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나재라 선생님 네컨반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이게 참 그 답답한 얘기인데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외유만 하면 뭔 이상하게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외유가 아니라 이제 외국에 일보로 나가시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외국에 나가시기만 하면 하여튼 사건이 터져요. 근데 첫 번째가 윤창중 처음부터 이렇게 그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첫 순방 때 바로 첫 순방 때 그 유명한 그 윤창중 대변인이 일탈하는 모습이 참 미국 순방에 정말 성과가 많은 걸로 그때 알고 있는데 다 묻혀버리고 예. 그 하나로 그 다음에는 작년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창극 총리 여러 가지가 쭉 있었습니다. 근데 문창극 총리인전 그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해놨더니 친일 의혹으로 해가지고 그냥 연일 떼기로 해서 나중에 청문회도 서지도 못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아랍에미레이트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 대보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 이 대통령이시죠? 예, 수행원 비서가 그 대보름을 거기서 맞았으니까 그 불엄을 드시라고 불엄을 드립니다. 예. 불엄이라는 게 그 1년 부스럼 없으라고 주는 거지만은 부스럼뿐만 아니고 좀 좋지 않은 일 모든 걸 다 애군을 다 해줬으면 해결해주면 불엄을 받았는데 애군을 없애라고 했는데 결과는 그랬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순방 징크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미국 대사가 또 테러를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0번 외유를 하실 때마다 얼마 전에는 김무성 대표가 또 개헌론을 끄집어냈다가 그냥 나라가 발칵하고 그랬는데 어떤 징크스인지 정말 답답하네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하나 더 보시겠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피습 당했고 그죠? 예, 그런 동병상련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이런 일이 터지면 비서실장이 책임입니까? 총리가 책임입니까? 비서실장이 일단은 책임을 져야 되죠. 예.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딱히 누구 책임이 아니라 또 국정에 대해서는 총리가 책임을 질 문제인데 지난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번에 12차까지 계산해 보면은 5차하고 7차 외국 순방을 빼고는 전부 다 사건이 다 있었어요. 해외 나가실 때마다. 네, 1차, 2차, 3차, 4차, 5차 빼고 6차, 7차 빼고 8차, 9차, 10차도 빠졌네요. 그다음에 11차, 12차.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연히 일치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요. 대한민국이 그만큼 사건 사고 많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나가실 때마다 사건 나오는 사고 계시나 안 계시나 계속 터다 보니까 그래서 딱히 조용한 계시다가 외국에 나가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시든 국내에 계시든 사건 사고는 끊임이 없다 하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대통령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카트칼 테러 당했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때 그랬죠. 테러 당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2006년 그 지방선거를 아주 임박해서 이 신촌 시장 옆입니다. 60반나를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바로 그 카트칼로 얼굴을 그냥 12cm를 찢어져서
세브란스 병원에 똑같이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나오고 있는 영상입니다. 예. 아우, 예. 보기에도 끔찍한. 아유. 60만 원을 꿰매고 했는데 참 답답한 얘기가 그 노혜경이라고 노사모 그 회장을 하던 여자분인데 나중에 그 청와대 비서관도 한 분인데 예. 저렇게 많이 꿰맸으니까 성형도 한 모양이라고 이렇게 비아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요. 예. 참 너무 그 황당하고 한 얘기라서 그러고 또 뭐 친노 또 아니면 그 친정부 그쪽에서는 언론에서는 이걸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 외과 의사 생각. 이게 지금 성형도 한 모양이다 이런 것은 그 사람 생각인데 외과 의사는 뭐라고 생각했는지 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입을 전부 다 봉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 입을. 노혜경 씨 입을. 노혜경 씨 입을. 아유, 그냥 너무 봉합을. 말씀이 과하신 거 아니십니까? 아니 그런데 죽기 일보 직전에 겨우 해가지고 60반을 꼬맨 사람을 성형도 한 모양이라고 한 그 말은 타당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무슨 자작극이네 뭐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루머 이렇게 비아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작극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은 뭔가 생각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예. 한순간 충동으로 예. 뭔가 어떤 그 소영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민족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대적인 의미에서 민족주의가 아니고요, 이데올로기에서의 민족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다 그 앞에 극단적, 저는 쇼비니즘, 국수주의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탈로 보는데 혹시나 그 배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조사할 부분이고 너무 과잉 해석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도 대전은요 리포트 같이 갑시다. 그런데 요게 예. 사건이 우리 박 대표가 입원하고 나서 지금 리포트 대사께서는 말씀은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예. 박 대표는 말을 못했어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표는 예, 대표는 커트칼 테러를 당하고 말을 못했다. 말을 못했습니다. 여기 다 해가지고. 그래 이걸 딱 푸는 순간 첫 마디가 대전은요. 선거 대전이 치고 있었거든요. 박성효 전 의원이 대전에 시장 나왔을 때 당선됐죠. 예, 그래서 치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대전까지 당선을 시킨 이 노혜경 회장의 발언 있잖아요. 이건 후폭풍이 굉장히 큰 거고요. 예. 강중만 교수가 쓴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이 좀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그리고 이런 얘기로 인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반대의 이익이 상대가 더 이익을 많이 보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김기종 씨 말이 진보 통일 운동가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의도하는 부분이 어떤 무슨 통일이나 이런 걸 좀 진척시키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어요? 예. 정반대의 상황이 그래서 제가 온전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리포트 대사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너무 위로하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네티즌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과공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 사대주의 하듯이 미국 대사에게 너무 숙이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미안한 겁니다. 예. 정말로 미안한 것이고 또 이분이 그냥 대사가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들까지도 미들네임을 세준이라 할 정도라고 그걸 보셨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품어줘야 될 텐데 품기는커녕 저런 칼테러를 하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안하고 부끄러운 얘기죠. 예. 이 와중에 오랜만에 옳은 소리, 오랜만이 아니죠. 늘 옳은 소리 하시는데 평소와는 좀 다른 옳은 소리 하시는 불만이 많으십니다. 평소와는 다른 옳은 말씀 하신 분인데 막말 논란이 있으면 정청래 의원께서 어떤 이유라도 이런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 인류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이번에는 하셨는데 이 미국 대사를 테러하는 세력 그 전에는 뭐냐면 미 문화원은 운동권 학생의 밥이었습니다. 불을 지른다. 부산 문화원 방화 사건. 예. 85년에 서울 문화원 점거 사건. 89년에 정청래 건국대학생이 미 대사 관절을 6명이 튀어 들어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저기 당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건국대생 정청래 군 등 3개 대학 학생 6명이 화염병 6개, 사과탄 4개, 사제 폭발
폭발물 4개 등을 소지하고 3m 담을 넘어 대사관저로 들어갔던.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체포가 돼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런 것이 이제 그 영예로운 그 별을 달고 또 앞으로 이제 정계 진출하는데 많이 플러스가 되니까. 과거에 별로 인식됐을지는 몰라도 그 부분은 정청래 의원께서도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건 말도 다르게 하시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옛날 생각에서 좀 벗어났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과거 미국 대사관이라든가 여기에 폭발물을 들고 들어갔던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셨겠죠, 뭐. 뭐 발언은 안 했지만 그거 반성하는 전제에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학생운동 때 보면 크게 이제 NL파와 PD파가 있는데 NL파는 반미 자주파 아닙니까? 이쪽 부류의 세력이 주로 이제 그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저라든지 이런 데를 대부분 뭐 가서 그 학생운동 시절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80년대 후반까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부산 미문화 사건이고 가장 이후에 있었던 게 정청래 의원이 참가했던 그런 사건이죠. 근데 그럼 이름하여 80년대에 반미 자주파 세력의 그 학생운동권 사람들이 그 인식이 아직도 사회에 나와 있고 뭐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회까지 진출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어떤 그 생각의 잔상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죠. 정치인 얘기하셨으니까 정치인 얘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뭐 내각의 수반이고 총리지만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새정치대표는 오늘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셨고 일부는 또 문재인 대표께서는 리포트 대사한테 병문안 하고 싶다 요청을 하셨는데 정중히 거절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정치인들이 일종의 그 리포트 대사를 찾아가서 뭐 친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본인의 약간 좀 중도적인 노선으로 가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걸 떠나서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미국을 대표해서 한국에 온 대사가 피습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인들이 당연히 주요 정치인들이 다 병문안 하는 게 나는 상식적이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보여지는 게 또 그 보도가 예신을 타고 나가야 미국민들이 한국민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책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는 그 병문안 하는 게 옳다. 그거는 지금은 당연히 병문안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옛날에 삼김씨들이 이 정치하실 때는 미국 대사와 이렇게 그 오찬을 한번 한다든지 만난다는 게 그 캐리어에 엄청나게 그 올라가는 게 돼가지고 서로 미국 대사하고 만나는 그런 시절도 있었군요. 마지막 네컷 만화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이 경칩입니다. 아, 오늘 경칩입니까? 예. 개구리가 그 깨어난다고 해서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나와 보니까 미 대사가 식칼로 피습을 당해서 그냥 앰뷸런스에 피가 나오는 정도로 달려가고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2시간 30분 동안 봉합수술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깨구리가 보고 있네요. 봉합수술하는 장면을. 맞습니다. 예, 깨구리가 봉합수술 장면을 봤고 보다가 마지막 장면은 뭘 것 같습니까? 예측 프로입니다. 예측 프로 알겠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개구리가 나와서 기분 좋게 나왔는데 뭐 팔에 피습당하고 수술하고 이런 걸 봐서는 개구리가 상당히 놀라고 이렇게 심정적으로 위축이 됐을 것 뭔가 같은데. 반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반전. 개구리가 다시 들어갑니다. 줄레 불사춘이라고 그럽니다. 이 줄레 불사춘은 중국의 그 4대 미인으로 꼽히는 왕소군이가 정략견으로 그 오랑캐 쪽하고 이 시집을 가요. 가보니까 오랑캐 땅을 너무 살벌한 곳에 왔으니까 하면서 시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봄이 왔지만 호지무화촌이 줄레 불사춘이다. 오랑캐 땅에는 꽃과 풀이 없으니 줄레 불사춘 봄이 와도 봄이 봄 같지 아니하구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뜻으로 해서 깨구리가 좀 더 진정 봄이 올 때 다시 튀어나오겠다고 들어갑니다. 개구리를 다시 나오게 하려면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런 일인데 사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종 범인 관련해서 어제 웃었습니다.
김기종 씨가 범인 김기종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겨울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 예. 김기종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아요. 의미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사건은 아주 중대하고 엄청난 국가 이익에 해결되는 있기는 했으나 그를 갖고 있는 존재는 너무도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의도 했다 그래요. 내용을 쭉 들어보면 저는 지금 이 내용적으로 정리된 쭉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상식 이하예요. 너무 크게 비중을 둬가지고 뭐 이거에 엄청난 배우가 있을 것이고 북한이 그래도 인물이 안 돼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너무 가대 해석하는 것도 좀 우리가 건물이야겠다. 다만 자제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저 개인의 일탈이기도 하지만 저런 분들이 뭐 민화협이 됐건 여러 단체에 들어가서 저렇게 활동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좀 약간 위험한 토대들이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일단 배후 세력이나 아니면 그 공범 여부나 이런 것도 철저히 좀 수사가 돼서 그 상황을 정확히 나온 다음에 좀 판단해야지 섣불리 무슨 뭐 배우가 북한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일단 수사상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좀 옳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종 종북입니까 아닙니까? 내용은 종북과 주장하는 것이 비슷하거든요. 저는 친북 쇼비니스트. 친북. 저 친북 내용이 쇼- 보면 김기종 씨 주장과 북한의 주장이 굉장히 근데 유사하고. 종북은 뭐냐면은 저 사람도 또 독도 문제에 또 빠져 있었거든요. 예. 일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북과 또 결이 달라요. 그렇다고 또 NL 청통파도 아니에요. 예. 이걸 그렇게 말하기에는 제가 너무 과잉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친북 쇼비니스트, 국수주의자다. 국수주의자다. 그리고 조금 지난번에 일본 대사를 그 콩쿠리트로 던질 던지고, 때는 그 예. 독도에서 가져온 그 콩쿠리트랍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방북 7번 했을 때 매번 뭘 했냐고 그러니까 식목하러 갔다고 그러는데 심고. 예. 계절이 똑같은 계절에 가지 않고 3월 달에도 가고 8월 달에도 가고 10월 달에도 가는데 식목이라는 얘기가 똑같다면 그건 다른 뭐를 조사도 해보고 또 선생님 독도에서 콩쿠도 못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얘기 주장이 어떻게도 가져오지. 이게 극단적 소영웅주의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의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네. 차후 경찰 조사 결과에서 밝혀질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배우는 없다? 아니 배우가 없을 것 같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수준을 볼 때. 예. 그러나 수사 결과는 지켜보겠다. 밝힌 그 범행 의도를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며칠 전부터 이 행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 행사에 가서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이냐, 질의응답 시간에 말을 할 것인가, 그 시간이 없으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마 변호사는 이제 그 와중에 칼을 챙겨갖고 자기를 좀 더 이렇게 자기의 말하고자 하는 걸 좀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칼을 챙겨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 뭐 질의응답이라든지 말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좀 약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입장을 이제 변호사한테 얘기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우리 검찰, 경찰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보수가 보는 김기종, 범인 김기종과 진보가 보는 범인 김기종은 다르지 않을까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들 두 진영 모두 시위를 벌이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범인 김기종을 바라보는 시각 어떻게 다를지, 어떤 근거들을 갖고 있을지 송광훈 변호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 변호사님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은 진보이기도 하고 예. 가끔은 저는 중간을 좀 가고 싶다고 하죠. 아, 중간을 거치든 네. 보수보다는 진보에 가까우십시고. 예, 예. 홍 선생님께서야 뭐 저야 뭐 제가 이 보수, 그중에서 개혁적 보수라고 하는데 제보고 보수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아직 있습니다. 보수가 아닌 사람, 아니라는 사람. 제 같은 사람들조차도 보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기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어제도 많이 나왔지만 네.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한때 사법고시를 준비했다죠? 했겠죠. 법대 나왔는데. 예. 성균관대 법대 나왔지 않습니까?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예.
그러면 이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람이 더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올린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어려움하고 딱 단정 짓기가 좀 어렵죠. 어쨌거나 그 사람이 사는데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 감각은 아시겠지만 결혼하면 책임감도 있고 자식도 돌보고 경제도 돌보고 그러면서 자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기를 할 수 있는 이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보면은 하여튼 한쪽으로 극단으로 이렇게 치달았던 사람이면 분명히 하죠. 그 단초가 이제 경제도 그렇고 돌출행동도 그렇고 내뱉는 말도 이렇게 누가 봐도 정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어렵다. 어쨌든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약간 극단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찌됐건 경제적 어려웠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생활신 대상자 이 사람이 월세는 꼬박꼬박 내네 최근에 작년서부터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한 개도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먹고 살려고 해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가끔씩 동사무소인가 어디든가 연결되면 사람분가 몸 사주는 거 그렇게 하더라. 두 분 생각 입장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민단체들 중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시민단체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 운동권, 직업 시위권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분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어떤 외골수로 몰아간 건지 아니면 그건 정말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이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 거예요.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해본 사람은 저는 옛날에 굉장히 오랫동안도 해봤습니다. 지금도 뭐 그 비슷한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가난이나 돈 문제에 대해서 견디는 내성이 남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저분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30년 가까이 저런 어떤 운동을 이 이념운동, 문화운동을 해왔다고 한다면 가난이나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고립이 불났다. 저분이 어떻게 고립되어 있어요? 저분이 낸 책이나 저분의 사회활동의 범주에 보면 한국의 쟁쟁한 사람들이 다 같이 하고 있고 국회를 제 집 떠나듯이 드나들었고 거기서 기자회견도 했고 펼쳐낸 책에 보면 글을 써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저분을 보고요. 가난이나 이 사회적 고립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냈다, 민족주의자다, 어쩌다 하는 부분은요. 저분이 지금 원하는 페이스로 말려 들어간다고 보고요. 저분이 무슨 겁을 줄 의도였지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또 저분이 변호사한테 밖으로 흘러 들어가게끔 하는 이야기들 애초에 기획한 게 아니다라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다 이렇게 짜놓고 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분이 독도 아까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분이 독도 문제를 거론한 거는 일본의 방위백서, 즉 미일 이 서로 간의 이 방위, 그러니까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삼각 방위 구도, 그 안에 이제 독도가 하나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이 일본의 그런 어떤 방위 전략,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는데 그 어떤 대외적 구실을 독도 지킴이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독도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 전혀 저분의 이력에서 민족주의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저분이 독도 운동조차도 결국은 일본의 방위백서를 무력화시키는 북한의 전략에 부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기종 개인을 한번 보고 있는데 주변에 시민운동 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경제적 궁핍이 더욱더 심해졌고 작년에 책을 냈는데 책도 안 팔렸고 그리고 본인 대표인 우리마당 회원들로부터 후원금도 끊어졌다.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죠. 근근히 살아왔다. 주변에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황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 김기종 씨가 대표로 있는 그 단체가 겉으로는 단체이지 제가 보기에는 단체가 아닌 것 같아요. 단체가 아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 그런 단체가 꽤 많이 있죠, 사실은요. 그 진보 쪽도 그렇고 보수 쪽도 그렇고 그냥 간판만 있고 그다음에 활동만 겉으로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 시민단체라는 게 뜻을 같이 하면서 봉사하면서 자기 돈 내면서 자기 성공 죽이면서 하는 일종의 희생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민주운동할 때는 꽤 그렇게 어렵게 참 일굽고 같이 연대하고 같이 고민한 단체가 꽤 있었죠. 지금도 따지고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굉장히 건전한 보수단체나 진보단체는 역시 아주 적은 월급에 자기 희생하면서 각자의 인생관에 따라서 활동을 잘 하지요. 그런데 적어도 이 김기종 씨의 단체를 보면은 일단 회원도 없고
그다음에 회비도 별로 없다는 그 자체는 그 단체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자체니까 일종의 시장의 구조로 보면은 별로 그 활동의 그 정당성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단체, 네. 진보단체에서도 김기종에 대한 동정심은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모르긴 몰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시겠지만은 작년부터 그 박원순 시장 행사 때 아마 신촌 가갖고 또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아마 그 서울시청도 김기종을 아주 경계 대상 1호로 지정했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모르긴 몰라도 이쪽이나 저쪽이나 김기종 하면은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꽤 있었던 건데 그 점에서 보면 민화협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지인들 얘기는 다 그렇습니다. 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착실하고 매우 얌전했고 그런데 통일운동을 하면서 과격해졌다. 동생도 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 가면서 변했다. 대학 가면서 이렇게 바뀝니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저분이요. 저보다도 이 학번이 3번 더 위인데. 예. 그렇다 그러면 그 시대에 운동권을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뭐 8, 90%가 운동권에 하거나 그 근처에 있거나 동조하거나 했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학교 가서 갑자기 바뀐 건 아니고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살다가 그다음에 졸업 후에 어떤 사람은 운동권에 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현실에 적응을 하면서 생활인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죠.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운동권에 사실상 남았고 그 행태를 문화운동을 행태로 한 거지 운동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시대의 메인 어떤 이 운동권 흐름이 주사파였고 그분은 그런 부분들을 고수해 왔고 NL 주사였죠. 예. 그리고 이제 저분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저분이 그 현재 이 사회운동 진보 좌파 쪽의 사회운동권의 주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황선 씨 같은 경우에도 윤기진 씨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주류라고 볼 수도 없고요. 뭐 이석기 의원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권이라는 것은 이 자신이 하는 역할 부분을 갖다 크게 밖으로 알리지 않으면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집중하는 그러니까 이 넓게 안 하고 좁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촛불 시위나 모든 행사에 이름을 올리면서 넓게 하는 이런 역할 분담이 돼 있는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의 전문성이나 또 본인이 지속적으로 해온 평화협정, 그 다음에 반일, 반미 이런 부분 속에서 일종의 북한의 어떤 노선을 추종하는 이런 부분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좁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인맥이나 범주는요.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그게 조금 그 김기종의 우리가 이제 범죄를 결론 지을 때는 아마 이제 검찰이 꽤 강도 있게 좀 조사를 할 그렇습니다. 예정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 20명, 40명 그 검사 꾸려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대개 두 가지를 보겠죠. 범죄가 김기종의 내부에서는 어떤 면들이 종합이 돼서 이 극단적인 행위를 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황 소장님 지적처럼 그 극단적인 행동의 뒷면에는 조직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연계가 돼 있는 건지 없는지 이 두 가지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저는 결코 딱 떼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내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내부 얘기를 제가 종합해 보면은 꽤 복잡한 성격이면 분명해요. 예. 나이가 한 60대, 60대가 된 거죠. 54세? 네, 54세. 예. 그러면 이제 갱년기도 56세네요, 있고. 우리 나이로. 예. 그다음에 이 활동 무대를 보면은 박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일본 대사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리포트 대사도 그렇고 종횡무진 어디 영역을 가리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 점에서 보면은 또 일본 대사한테 벽돌을 던지고 난데 지인한테 했던 여기가 이 신문 기사대로라고 하면은 예. 내가 살아있는 존재감을 이제 느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살아있는 있어요. 존재감을 느꼈다. 네. 테러를 하고 나서. 네, 그 얘기는 예.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자기의 운동 이력 속에서 언제나 김기종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여러 사람들에 잊혀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활동이 좀 없어지다 보면은 자기가 잊혀지는 존재가 되다 보면 어쨌거나 인간의 본연적인 욕구가 드러내고 싶은 그衝動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 것도 꽤 강했던 사람인 결국 것 이제 같아요. 진보 쪽에서 보면 개인의 일탈로만 보시는 개인의 일탈. 내부는 그렇다는 얘기죠. 일단 내부는 그렇고 이제 외부적인 부분에 지금 황 소장님이 걱정하거나 또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 친북일까, 정북일까, 조직적일까 이 부분은 아직은 제 생각에는 섣불리 결론 낼 일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죠. 네. 그러면 지금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특별수사팀 인원이 서울지검 공안 일부
검사 전원, 20명 전원을 포함해서 거의 무려 100명의 뭐 드림팀이라는 표현은 좀 과할까요? 이렇게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는데 만약 일부 진보 세력 말대로라면 그냥 평범한 하나 정신 이상한 사람의 일탈된 행동 하나로 공안 검사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공안몰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분이요. 평화협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예. 한미일 삼각 방위 구도를 깨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해왔고 김정일 분향소를 했고 개성공단에 나무시름으로 간다고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7번이나 방문을 했고 이런 부분과 저분의 책 내용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분 책을 안 보고요. 저분은 민족주의자라고 하는데 예. 저분이 낸 책을 평화협정에 관한 책이나 여러 가지 책을 보면 저분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답이 나옵니다. 저는 저분이 종북이라 확신합니다. 종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이 종북적인 활동의 핵심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황선시에 이 주권 방송의 설립자로서 같이 참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운동권에는요, 밖에서 볼 때와 상상을 다르게 하는 어떤 이 내부적인 어떤 서로 간의 견제도 있고요. 또 전문성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는 답이 나와요. 자, 공교롭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일본 대사한테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졌는데 북한이 굉장히 칭송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번에 리포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북한이 칭송하고 찬양을 했고 노길남이 나서고 우민기 나섰습니다. 자, 2번 했는데 2번 다 그랬어요.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 그때마다 북한이 나서서 그러질 않았습니다. 저분은요, 북한의 어떤 이 대남 공작 당국에 의해서 상당히 인지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수사해봐야 알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치고 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저분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종북이 자생적인 종북이냐 연계된 종북이냐라고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저분이 지금 이번에 그 리포트 대사를 갖다가 이 테러한 시점으로 보면 예. 한미 군사훈련 북한이 리포트 앞에 호되게 당할 거라고 예고한 시점 더 나아가서 이 사드 배치나 중국과의 경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웬디 시험은 차관의 발언 때문에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냉각되는 시점에 저런 일을 계령했다라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시점도 상당히 혼자서 생각해서 혼자서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자,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좀 다소 과하지 않은 것인가? 과하지 네. 않은 예. 황 소장님 지금 저하고 생각이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는 싸우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이 차이는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이가 지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 사건을 정치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좀 불신을 하는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꽤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중간에 있어서 나라를 걱정한다고 하면은 이 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 저는 수사하는 방식은 저는 일단 찬성해요. 걱정하는 그 대목은 지금 수사 주체는 검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걱정되는 북한과의 연계 주장 또는 이른바 종북과 관련된 조직적인 그런 그 배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수사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적어도 김기종 씨는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꽤 혐의가 지목되고 또 관련된 단체나 또는 이 동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압수수색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그 이상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 번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진영으로 가서 종북이다, 조직적이다, 이참에 종북과 관련된 이 위험한 잠재 세력을 확실하게 발본 생활을 하자는 이 분위기로 가자면 이거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걱정스럽죠. 그 말씀은 이제 종북몰이 공안 정국으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몰이보다도 그래서 몰이보다도 치밀하되 냉정한 시각으로 보는 이 좀 안정적인 균형감이 나는 필요해요. 예, 저는 어쨌든 제가 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종북 성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수사해볼 여지가 있다는 데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점 저도 동의해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자면 저는 국익을 이런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미국에 싱크탱크나 이런 분하고 통화도 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건 뭐 가까우니까 허심탄회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그냥 반미 성향을 띤 국민한테 예. 당했다고 하면 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종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예. 일종의 뭐 이 외로운 늑대든 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당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그래도 미국 국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도 있다. 어쨌든 어느 경우로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수사하는 모양을 띄어서 예. 지금 어쨌든 저 대사가 비습을 테러를 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이 뭐 경호 경비상의 서로 간의 역할 구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한국 정부에서 제대로 못한 부분은 맞다. 예. 자, 지금까지 미국 대사가 비습을 당해서 사망한 나라는 적어도 아프리카나 이슬람 국가지. 예, 그 부분은 서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예, 한국 같은 예.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미국의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에 한국의 전반적인 반미 분위기가 그렇게 높고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갖다가 그렇게 바라보는 분위기라면 미국이 한국에 더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없습니다. 있냐. 자, 그럼 여기서 이것만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국익 차원에서 예. 철저하게 조사해야 철저히 된다. 조사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우리가 너무 쉽게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제 보면은 뭐 서울시에서 뭐 감사장도 받고 뭐 어디 뭐 경력이 확실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 강단에서 서고 저렇게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저렇게 활동하기에 너무 우리가 토양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점은 뭐 일리 있는 지적인데요. 사실 이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 민화협도 보면 굉장히 좋은 단체잖아요. 진보, 보수 아울러서 전부 다 모여서 의견을 좁히고 좀 같이 의견을 나누자는 단체거든요. 꽤 좋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 사람이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현장에 할 수 있는 게 이게 의외로 통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통제 쉽지 그 않다. 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다양해졌다.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지막으로 예, 그 말씀 해주시죠. 보수가 잡든 진보가 잡든 그 사회에서 일정하게 상식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수준이 되는 사람을 갖다 그 사회에서 예를 들어 자리를 주든 뭐 역할을 부여하든 이래야 되는데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뭐 몰려다니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수준 미달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저분이 해왔던 어떤 경력들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특히 민화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 진보 보수 양쪽을 갖다가 포괄한다라는 분위기 하에서 벌어진 거. 만약에 보수 단체나 진보 단체 알겠습니다. 독자적으로 대사를 불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테러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리포트 주한미 대사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